네, 이종형 원장님의 사상 해석론, 그러니까 현대 사상 의학 해석론에 따르면 사상의학에서의 사상이 현대 물리학에서의 4차원, 그러니까 시간, 공간, 물질, 에너지에 부합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체질별로 나타나는 특징이 이런 차원적 특징들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네, 이제마가 밝혀둔 체질별 특징들을 살펴보면 당연히 인간 사회 안에서의 특징들이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 네. 시간적 차원에 익숙한 사람인가, 공간적 차원에 익숙한 사람인가, 물질적 차원이나 에너지 차원에 익숙한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이번 시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로 넘어가야 할 것 같고요. 네. 만약 반응이 괜찮아서 다음 시즌을 기획하게 되면 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부디 영상이 대박 나기를 바라면서 아쉽지만 이 이야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는 어디로 진행이 될까요? 사상의학 이론의 현대 네. 물리학적 근거에 대해 살펴봤으니 네. 이제 인간 내면에서 작용하는 이론과 원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간 내면에서 깊숙이 작용하는 이론과 원리요? 네, 혹시 아나운서님 칼융에 대해 아시나요? 프로이트의 제자, 무의식을 연구한 심리학자 맞죠? MBTI 검사도 이 융 이론에서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무의식에 대해서 보는 입장이 서로 달랐고 다툼 끝에 결국 결별하게 되죠. 네. 아무튼 사상의학적으로 융의 이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정신의 나침반입니다. 또 원형 이론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네. 정신의 나침반과 원형,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림 자료를 함께 한번 보시죠. 네. 자, 일단 지금부터는 역시 아인슈타인의 우주관과 마찬가지로 제 해석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대사상 의학 해석론의 연장이군요. 융의 성격 유형이 사상의학 교과서에는 소개가 되어 있는데 사상의학과 1:1 대응을 시킨 설명은 제가 다른 데서 본 적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네. 제가 촬영 며칠 전에 점검 차원에서 오래전 읽었던 사상신학이라는 책을 훑어보니까 네. 맨 뒷부분에 있더라고요. 둘을 연결지어 이제 설명을 해놨고요. 네. 조금 제 해석이랑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확인을 안 했으면 심히 난감할 뻔했습니다. 네. 그럼 그 사상심학을 보시고 해석 이론을 정리하신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에는 없는데요. 기억에는 없어도 사상심학의 내용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정신의 나침반 이론과 사상의학을 연결한 해석 이론의 원조는 사상심학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네. 같은 내용을 다룬 다른 책이 없다면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어지는 내용은 원장님의 설명인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내용을 이어가 보면 융의 정신의 나침반이라 하면 네. 감각과 직관, 사고와 감정 이렇게 대칭적으로 그려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림이 뭔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그 아까 봤던 사상의학이나 그 4차원 우주의 대칭 구조가 생각나는데요. 맞습니다. 역시 이 정신의 나침반도 사상에 정확히 대응이 됩니다. 네. 칼 융과 그 제자들이 함께 저술한 저서, 인간과 상징에서 감각과 직관, 감정과 사고에 대해 설명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아나운서님께 또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각은 우리에게 어떤 것의 존재 여부를 알려주고, 사고는 그 존재하는 것의 정체를 알려주며, 감정은 그 존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알려주며, 직관은 그 존재하는 것이 어디에서 유래하여 어디를 지향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다. 정신의 나침반,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사람을 보는 융학파의 심리학 방법 중 하나이다. 나침반의 각 점에는 각기 대극이 있다. 사고형인 인간에게 이 대극은 비교적 발달이 더딘 감정일 것이다. 예전부터 나는 많은 사람들이 되도록 이성을 사용하지 않으려 하거나 이성을 쓰더라도 놀라울 정도로 미련하게 쓰고 있다는 사실에 큰 인상을 받아왔다. 또 나는 이지적이고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전혀 자기의 감각기관을 사용하지 않는데 놀랐다. 그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채, 귀에 들리는 소리를 듣지 못한 채, 느끼면서도 촉감을 모르는 채, 먹으면서도 맛을 느끼지 못하는 채 살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읽어주신 내용은 열린 책들에서 출판한 칼 융의 저서 인간과 상징에서 발췌한 내용이고요. 네. 이어지는 내용은 다시 한번 제 해석론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 융의 정신의 나침반에서 직관과 태양, 감각과 태음,
감정과 소양, 사고와 소음 이렇게 또 대응이 됩니다. 와우. 실제로 체질별로 관찰을 해보니 경험적으로 그렇고 의미상에서도 서로 또 통한다는 거죠. 네, 원장님께서 직접 관찰을 해보신 결과 그렇더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까 태양은 시간, 소양은 에너지, 태음은 공간, 소음은 물질에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아나운서님이 읽어주신 내용을 또 보면 감각은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영역에 무언가가 포착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넓게 보면 공간적 차원이 될 것이고, 직관은 무언가가 어디에서 유래하여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니까 이건 과거에서 미래로 네. 시간적 차원이 필수죠. 또 사고는 보시면 이 손에 든 이 물건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따져보는 것, 물질적 차원의 연장선상에 있고요. 네. 또 감정은 이 대상이 나에게 좋은지 나쁜지 에너지를 느끼고, 감정을 소모한다는 표현도 에너지의 차원으로 보시면 이해가 쉽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정말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주부터 인간 내면까지 사상의학과 칼 융,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쭉 연결되는군요. 와우. 그렇죠. 네. 잠시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